안녕하세요. 종목 상담소 주식민원 처리반 1부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재헌절부터 이어져 온 이 사흘간의 긴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는 일요일 저녁을 마무리를 하면서 내일 다시 돌아오는 국내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과연 내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이 최고의 어드바이저와 전략부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1023번으로 저희에게 전화 연결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식민원 처리반 1부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1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어떤 분들과 함께해 주시는지 소개해드려야겠죠. MTNW 이재상 아이린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희가 시장 질문부터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연휴 전에 시장이 정말 약세장이었고, 약세장 시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점입니다. 먼저 이재상 위원님. 네, 예.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십니다. 약세장의 진입이다, 아니다. 이제 상반기 실적, 역대급 실적, 저평가 구간이다. 두 가지 추측으로 좀 나뉘는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부터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면은 되게 7, 8월 달에 이제 휴가 시즌이 되면은 좀 약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다른 종목들도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7월 달 말까지는 좀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바닥을 잡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미국 시장과 흐름을 연동해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쪽에 관련주들이 좀 약화돼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빅테크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론은 이제, 메모리 쪽에서 좀 약화되고 있지만, 뭐, 메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를 해서 내려왔던 시장이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의 박스권이나 저점을 잡는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응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선행 PBR로 봤을 때, 거의 역대 최저점까지 거의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의 시점은 거의 가까웠는데 그 시점이 과연 어느 포인트에서 올라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느냐.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대책으로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좀 더 고강도의 그런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이런 메모리 쪽에 올라올 때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올라왔었고 조정도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쪽에다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시장의 어떤 실적적인 면에서는 다른 섹터들이 이쪽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이 지금은 아직도 저평가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물론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 중에 그런 섹터 중에 저평가되는 섹터가 있는데 그런 섹터와 함께 다시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을 잡게 된다고 했을 때는 소부장 쪽에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이재상 위원의 시장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린 위원도 함께 해야겠죠. 1분기 힌트 수익률 탑 1, 그리고 2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의 생각은 어떤지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가 SK 하이닉스 ADR이 상장을 한 이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큰 폭의 급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역시나 이제 우리가 금요일 장도 SK 하이닉스 ADR이 장중에 이제 시간외에서 3% 정도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지면서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시장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차익 물량이 나와주면서 밀리는 흐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미터는 사실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그리고 이제 또 지정학적인 리스트가 잔존해 있는 반면에 또 구조적인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 이것이 하락 추세인가 아니면 하락 추세가 아니라 단기 조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라는 그 단기가 짧게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우리가 단기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1, 2주가 아니라 한두 달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아래에 단 이제 소부장등 종목들이 금요일에 좀 많이 빠졌지만은 그 상승폭을 좀 토해내고 빠지는 흐름은 보여지지만 우리가 앞서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이제 빠졌고 그렇다면 월요일에 우리 종목들도 또 빠져서 시작을 하고 어디가 저점일까? 그래서 내주에 반등은 있을까? 이런 굉장히 걱정이 좀 큰 상황인데 이번 지난주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지지난주를 보더라도 상승과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더 나오겠지 하는 구간에서 다시 급락이 나와 버리는 흐름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저점이 지속적으로 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함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 24만 원 저점을 잡아드리고 바로 반등에 성공해서 18% 급등을 해줬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70만 원에서 여러분들께 바닥을 잡아드리고 또 25%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찍을 때 24만 원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럼 다시 23만 원대 갔을 때 지지해주고 바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우리 이번 주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감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쉬어가는 구간을 조금 더 러프하게 기간을 잡아두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또 이제 마이크론이나 우리가 마이크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었는데 마이크론이나 ADR의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타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어디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을 해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ADR 주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고요. 자 스페이스X 상장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그렇죠. 금리가 앞으로 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성장주들이 움직이기가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로봇이나 또 이제 관련해서 자동차 뭐 등등등 해가지고 로봇, 바이오도 이쪽에 속하죠. 그래서 바이오도 최근에 좀 한파가 부는 흐름인데 어찌됐든 많이 빠진 것은 또 주가에 굉장히 또 좋은 호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점 찍을 때 어느 정도 지금은 여러분들 멘탈 관리를 잘 하셔서 반등 구간에 조금이나마 또 이렇게 현금 비중을 두시고 그리고 또 밀어냈을 때는 또 저점에서 확실하게 많이 잡고 이렇게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상황에서 현금 1, 20%라도 조금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의 계좌에 좀 더 숨이 막히지 않고 좀 흐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어디 뭐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이고 빗줄기는 꼭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주식 방송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주식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계좌를 덮어버리시고 방송 듣지 않고 그냥 있다 보면 좋은 시절도 그냥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주춤했던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또 리스크 관리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셨던 대로 반도체 대장주들이 주춤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들이 순환매 관점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또 섹터의 변환이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먼저 이재상 위원님, 네. 3분기 어떤 섹터 위주로 좀 움직일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유가가 굉장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이란의 공격을 당한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정유시설이라든지 생산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는, 전쟁이 조기에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유가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현재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최근에 전기차 판매 시점을 보면은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에 대한 캐즘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를 지금 우리 생산하고 있는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아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적자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실제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앞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게 바로 ES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전기인데 전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보유를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기를 보유하고 수 있는 그 ESS가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ESS를 가장 많이 수주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LG엔솔과 삼성 SDI입니다. 이미 거의 1,000조 원 정도의 그런 수주를 발주를 받은 상태인데, 물론 이제 이게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눠서 발주를 받기는 하지만 일단 유가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추가적인 이런 어떤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지금 예멘 반군 쪽에 또 봉쇄가 됐을 때는 국제유가 200달러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2차 전지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수요도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LG엔솔이나 삼성 SDI 이쪽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에 굉장히 쏠린 현상이 있지만 반도체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저점에 있는 순환매 중에서는 ESS를 2차 전지 쪽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재상 의원의 픽 섹터는 2차 전지 그리고 ESS 관련한 sek터들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아이린 의원은 어느 섹터 보고 계신가요? 자, 지금 섹터별로 이제 보셨다면은 이재상 위원님께서 2차 전지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 쪽이 좀 그래도 실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전기차 캐즘이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섹터라고 하면 사실 반도체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 많이 빠졌을 때는 또 반등이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자면은 지금 조정 구간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바이오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바이오라고 다 보는 건 아니고요. 바이오 시장이 K바이오가 굉장히 혹한기를 맞고 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코스닥이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가 나오고 레버리지가 5월 27일에 나왔습니다. 5월 28일에 계좌를 리밸런싱 해버렸는데 탑2가 이제 레버리지가 나오고 나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대거 이제 밀어냈고요.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까지 폭락이 나온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많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지금 코스닥도 얼마까지 밀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확실한 근거가 될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XBI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상승 흐름을 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빠져버리는 흐름이 보여졌지만, 모더나나 화이자나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우리 메세레 인수 이후에
이제 조금 반등해주나 했는데 다시 한번 밀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는 다른 종목들은 반등이 이렇게 반등했는 폭을 전부 이제 돌려내는 흐름 보여졌는데 화이자는 오히려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흐름 보여졌습니다. 화이자와 이제 연계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우리가 D&D 파마텍을 보시면 좋겠죠. D&D 파마텍이 메세라에 기술 이전했고 메세라를 또 화이자가 인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접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또 3분기에 우리가 글로벌 학회나 또 FDA 승인이나 임상 3상 결과에 주목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글로벌 학회에서 발표가 있다 그러더라도 그 발표에 대해서 극적인 좋은 호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계속 저점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FDA 승인이나 그리고 임상 3상이나 정책주 중심의 몇 종목만 가지고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결과적으로 바이오 시장이 언제쯤 훈풍이 불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지난주에 흐름을 본다면 HLB가 리보세라리 FDA 변수가 좀 나와주었는데 관련해서 긍정적인 또 호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 이제 반등을 많이 했는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변수도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보류하고 또 무중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이런 소식이 근데 보류한다는 소식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중 소식 나왔는데 좋은 건가요? 이렇게 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무중 소식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의 향방은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주가가 반등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된 거고요. 주가가 내려간다면은 좋은 쪽이 아니라 반대로 해석이 되어서 밀리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어려운 만큼 고스닥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은 아니라는 점 오히려 저점에서 바닥을 어디서 다지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롱 티슈젠이 있죠. 코롱 티슈젠이 지금 TGC 3상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찬반 논의가 또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약품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탄력이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현대약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현대약품이 국내 유일 미프진 판권을 보유하다 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이쪽을 조금 우리가 허가라기보다도 동사가 시작처에 이제 허가 신청을 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좀 검사가 좀 신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실려서 지난주 시장이 어렵다 보니 금요일장에 26%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어려울 때 조금 더 탄력을 이어갈 수 있어서 이제 현대약품 좀 이번 주에 관심 있게 한번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봐야 하는 섹터와 테마들 짚어봤고요. 두 분의 관심주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치고 7시에 두 분과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고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직전까지도 시장이 출렁이고 변동성이 정말 커지면서 내일 종목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상담해 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만약에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여기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99,000원에 30%.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99,000원, 비중 30% 종목이네요. 예. 네,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얘기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휴일인데 잘 쉬고 계시죠? 잘 모시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아마 매수하신 지 한 달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알기는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네,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아, 그러면 이번에 살았다 뭐 이런 바람에.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이제 이번에 막 굉장히 그 상승폭이 컸을 때 매도를 네. 못 하신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죠. 거기서 놓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고점을 찍고서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아마 매도가 좀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 에어빌리티가 작년부터 굉장히 급상승할 때 당시에 우리가 SMR이라고 이 소형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그리고 원래 이 회사는 뭐 복합 화력 발전소도 하고 있고 그리고 풍력도 하고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쪽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제 전기를 만드는 쪽에 포커싱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에 맞춰서 전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비전은 좋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의 그런 비전을 봤을 때 굉장히 유망한 회사고 지금은 보유의 관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7, 8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쉬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1분기에 매출이 한 13% 증가해서 4조 원 넘게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63%나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벌써 이미 선반영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만 이 회사가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점이 5월 7일이었고 이때 당시가 이제 거의 13만 원 부근, 13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절반으로 딱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 되게 50%가 하락을 하면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몇 가지가 선행이 좀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더 이상 지수가 밀리지 않거나 또는 지수가 밀리지 않는 거와 함께 글로벌 증시도 안 밀려야 되고 그리고 환율도 좀 안정화 돼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좀 안정화 된다고 하면은 절반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6만 원 이하나 6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아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다만 이제 비중이 30%나 넘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좀 추가하기보다는 6만 원 근처의 그런 어떤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뭐 100배가 넘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는 아니고요. 좀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6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6만 원 이탈됐을 때는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고 6만 원이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뭐 12만 원, 13만 원 이상까지 봐서 거기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6만 원을 기점으로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된다면 비중을 줄이고 만약에 6만 원을 조금 내려왔다고 하면 추가 매수도 한번 좀 염두해 보시는 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시청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대한조선이요. 대한조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6,000원에 30%요. 네, 대한조선 86,000원에 비중 30% 종목입니다. 조선주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아, 오래 보유하셨군요. 네, 어떤 전략이 가장 필요할지 아이린 위원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를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3월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작년에 매수를? 작년도. 예. 아하. 작년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번에 짧게라도 수익이 조금 나오는 구간이 있었을 텐데, 좀 더 네. 간다고 생각해서 보유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11만 원도 봤어요. 네, 갔죠. 근데 이제 수익은 챙겨야 내 돈입니다. 전산상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보니 다시 또 이렇게 조금 이제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을 좀 기다리시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안 하시고 계셨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 3월 달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차트를 보시면요. 앞서서 많이 빠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때 보시면은 무려 마이너스 11%까지 빠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단기 고점 신호입니다. 단기 고점 신호. 개인분들은 차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차트의 모든 심리가 녹아내려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더라도 옆으로 잘 지지를 해주는지 필요하고, 뚫지 못하는 선에서 바로 가지 못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빠진 자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타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흐름이죠. 결국에는 반등 주는 척 하면서 빠진 게 무려 이만큼 빠졌는데, 우리가 코스닥이 레버리지 ETF가 나온 게 5월 27일입니다. 그러면 27일, 28일 부터 해서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반등 나오지 않고 그대로 두 달째 그대로 빼버렸는데, 동사주가는 지금 석 달째 바닥으로 지하실을 또 타고 있어서, 자, 이 종목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은 뭡니까?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바닥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작년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 자리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거고요. 여기서 손절가 대응을 안 해버리면 우리가 바닥이 얼마가 되느냐 알 수가 없는데, 그때는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도 나름대로 저점을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3월달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죠.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밀어냈다가,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이때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는데 반등해주는 척 했다가 그대로 빼버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첫 번째 신규 상장주, 두 번째 거래량이 동반되지 못합니다. 왜? 동사는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또 대형주 중심도 아니고, 또 코스닥 ETF, 이제 레버리지 ETF 나오고 주목을 더 못 받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대다수가 3개월 차 이렇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 종목들이 많습니다. 코스닥에.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인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더 빠진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주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이 몇 층이 될지 모릅니다. 이 지하실이 40층이 될지 35층이 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방원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앞서서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는데 불구하고 못 움직인다. 그것은 이제 삼전 닉스 쪽의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했었고, 단기적으로 그것이 언제 완화가 되면서 코스닥이 주목을 받을까? 근데 이제 비중이 30%대이기 때문에 몰빵을 하시라고도 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굉장히 아쉬운데, 조선 업종이 한번 이제 급반등이 나와서 한 2, 3일 정도, 적게는 2, 3일에서 많게는 일주일 이상 순환매가 도는 상황에서는, 그럴 때는 하루가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엔 그 이틀에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대한조선을 평단가를 낮춰서 먹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왜냐? 본인은 투자자님은 86,000원 30%를 매수를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두 배를, 똑같은 30%라도 두 배를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평단가를 86,000원에서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적당하게 6만 원에서 6만 원 언더로까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지금 자리에서 6만 원까지 바로 가면 좋은데 못 간다는 거죠. 또 희망적인 부분은 동사가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탄력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동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 업종 관련 기자재 종목들까지 해서 탄력이 나올 때 동사를 물태워서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비중이 10%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30%라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70% 현금을 넣었을 때는 또 가능하니까요. 일단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시간상 못 해드린 점 아쉽고 공개 방송 입장하시면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조선, 조선주에 대한 관점 아이린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LG전자요. LG전자요.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24만 5천 원에 20%입니다. 네, 매수가 24만 5천 원에 비중 20% 종목이네요. 예, 예. 자, 지난달만 해도 기대감이 정말 컸는데 최근에 잠잠해서 고민이신 거죠? 예, 좀 많이 빠졌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재상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이제 높게 사신 게 조금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바닥권부터 올라온 내용들을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수개월 전에 바닥이 거의 10만 원대였고 최근 고점이 46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가량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LG전자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여러분 뭐 시청자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런 가전제품 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용 가전제품. 근데 이제 LG전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현대차가 최근에 올랐던 것도 결국은 이제 로봇이지 자동차 때문에 오른 게 아닌 것처럼 LG전자도 똑같이 로봇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바로 분야가 AI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우리가 AI도 굉장히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이거는 뭐 옛날 뭐 수십 년 후에 이런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바로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도 이제 로봇이 들어갈 수 있고 뭐 피지컬 로봇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들이 실제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로봇이 출시가 돼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시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5월 달과 6월 달에 그 시기 때 로봇이 굉장히 강하게 탄력을 받고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바로 반등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시간을 두고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40만 원이나 30만 원 이상에서 매수된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만약에 지금 바로 올린다고 하면은 그 물량들이 바로 쏟아지기 때문에 매물들 출회로 인해서 지금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실적을 많이 논하지만 실적이라는 거는 어떤 상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분일 뿐이지 LG전자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은 32%나 성장을 했는데 1조 6,7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올라가냐라고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타이밍 자체는 이미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실적과는 무관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실적 잘 나오고 나서부터 밀린 것처럼 똑같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LG전자가 지금 당장은 빨리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G전자를 우리가 이제 지지라인으로 잡아준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6만 원 정도 선이 이탈됐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줄여서 그 타이밍에 맞는 종목으로 어느 정도 교체하시는 게 낫겠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24만 원 정도 지금 매수가가 24만 5천 원인데 24만 원 정도를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마도 지금 당장 빨리 올라오지는 않을 거니까는 아마도 지금 좀 점진적으로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텀을 두고 관망을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LG전자까지 저희가 상담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연결이 지금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미리 받은 종목으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매수가는 30만 원이 조금 못 미치네요. 29만 9천 원대고요. 비중은 40%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큽니다. 아이린 의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의 대응일까요? 지금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최저점을 24만 원을 찍었습니다. 최저점 24만 원에서 제가 강추를 해드리고 반등이 나온 게 18%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18% 반등 나온 자리에서 또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가 추세가 하락 구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해서 하락이 아니라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반등, 하락 구간에서도 반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반등 구간의 저점과 고점 매매 트레이딩을 해드렸는데 좀 아쉬운 면은 마이크론도 이제 급락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ADR이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에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앞서서 27% 급등했을 때는 또 조화를 했는데 바로 또 9% 급락해서 또 시간에서 3%까지 급락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너무 좋고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실적이 너무 좋은데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이라는 이유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30만 원의 비중 40%라 말씀 주셨는데 자 30만 원까지 간다면 우리가 한 2박 3일에서 일주일만 해도 또 갈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분위기가 조정 구간이라서 앞서서 제가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또 머니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것만 보려고 했던 긍정론에 갇힌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마이너스 20%에서 40% 이렇게 바라보고 계셔서 본인들이 믿고 싶었던 자리, 우리는 쌍봉에서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었는데 쌍봉에서 매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쉴 때 과감하게 40%, 50% 베팅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힘든 구간을 지금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끝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감히 누가 이 반도체를 끝났다고 우리가 판정을 짓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딱 시장을 봤을 때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가더라도 비중을 줄이고 내려오면 비중을 늘리고 그래서 앞서서 28만 원, 9만 원 정도 갔을 때는 비중을 좀 10%라도 줄이고 내가 조금 24만 원 언더까지 내려오면은 조금 더 비중을 담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박스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 박스 구간 저점에서 비중을 좀 더 위에서 매도하는 물량을 밑에서 좀 더 담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에 더 빠져서 24만 원 언더로 내려간다 했을 때는 내려가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비중을 담아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30만 원에서 물려있다 40%나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좀 더 빠졌을 때는요 멘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비중 조절을 좀 박스권에서 잘 하셔서 홀딩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의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상 위원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2차 전지 쪽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중에 삼성 SDI를 가져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1분기 매출이 한 1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입니다. 적자폭을 약간 축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때는 좀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전기차 캐즘이 지나가면서 특히 이 ESS가 대량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FP 배터리에 관련된 그런 시장의 변화도 또 있고 이 LFP 배터리는 결국 고성능 배터리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이 필요한 배터리들이 이 LFP 배터리 위주로 해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현재 가격에서 분할로 매수했을 때 목표가는 9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언급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린 리원의 종목도 들어볼게요. 앞서 제약바이오 섹터 언제 봐야 되는지 언급해 주셨는데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제약바이오 혹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은 그렇지만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은 다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 보여져서 여러분들께 한 종목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가 명절 특집으로 이제 추석 때 여러분들께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D&D 파마텍이죠. D&D 파마텍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240%, 250% 이제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 앞서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때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추석 때 잡아드린 자리가 이 자리였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4만 원 이 눌림목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추를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앞서서 250% 급등이 나와주었고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에서 한 20-30%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만 원 언더에서 제가 낮방송에서 또 잡아드렸었죠. 이제 낮방송 13시 13분에 매일 출연을 하는 성공 마감 전략에서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렸고 수목 여러분들께 매주 수목에 찾아뵙는 급등수사 본부에서도 동사 이제 D&D 파마텍 잘 보자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는 프리마켓 가격이 나오지 않지만 100% 더블 게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움직이고 주가도 크게 밀리지 않고 조직 생검 결과가 잘 나와주면서 이제 100% 더블 게임이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또 박스권에서 LG와 AI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전 고점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흐르는 흐름인데 코스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바이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D&D 파마텍 보면은 조직 생검 결과가 베링거 앞서는 결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는 점, 베스트 인 클래스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메쉬 치료제 같은 경우 DD01 우리가 하반기에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습니다. 동사가 지금 시총이 3조 원대인데요. 동사 시총이 10조 원까지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다면 시총이 10조면은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에로 기대감으로 얼마나 계약 규모가 어디랑 계약 상대방이 어디이고 계약 규모가 얼마이고 로열티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얼만큼 갈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일단 하반기에 에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실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LG와 AI 신약 개발 협력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기술력을 입증을 받았다는 점. 앞서서 메세라에도 기술 이전을 했고 메세라가 화이자한테 기술 이전을 당하면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D&D 파마텍의 기술력이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깐 얘기해서는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바이오주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까지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린 위원의 관심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목표 주가랑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가격도 부탁드릴게요. 네, 목표는 기술 이전 했을 때 가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13만 원,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함께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의 종목요 정리해보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방송을 거의 마무리해갈 시간이 다 돼갑니다. 아쉬우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따로 방송 끝나고 시간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재상 위원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 물려 있는 종목들이
빨리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종목들, 섹터들은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행 PER로 봤을 때 아직도 굉장히 저점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시대가 개막을 해서 지금 막 시작해서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그런 어떤 반도체 관련주가 앞으로의 하락을 점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일부는 여러분들이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과거 굉장히 많이 내려왔던 지금 이제 코스닥의 하락을 보면 과거의 하락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빠졌고 그리고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서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섹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반도체가 이제 코스피에서 중심적으로 올랐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움직였을 때 코스닥의 지수도 움직이고 그리고 바이오가 움직였을 때 강한 랠리를 또 다시 한번 펼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가장 주축을 이뤘던 바이오의 그 대장주죠. 알테오젠이 또 무상증자까지 단행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낙폭과대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 이런 쪽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또 노려볼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린 위원과의 무료 공개 방송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어요? 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시청자분들이 종목 자랑을 해도 듣기 싫으실 거고, 본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수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방송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주식 방송 열심히 보시고, 또 내가 아니면 내 계좌를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점을 잘 참고해서, 우리가 기회를 잡고 싶다면은 싫지만 시장을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되고 계좌를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시면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무려 6월부터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저점 24만 원에서 고점 18% 급등한 28만 원대 또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또다시 저점을 여러분들께 또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점도 삼전닉스의 저점 포착, 별 5개의 자리 여러분들께 또 잡아드리고요.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앞서서 에임드 바이오나 이런 바이오주들 가지고 굉장히 심란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바이오 하면 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얘기가 많으니까요. 꼭 입장하시고 D&D 파마텍이 앞으로 얼만큼 우리한테 꿈을 펼칠 만한 종목인지 여러분들께 또 시원하게 또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반도체에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지 못한다면요. 우리 다른 종목들도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번 주 시장은 결국에는 이번 주는 종목 장세입니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 그것은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종목 장세에서 또 빛날 만한 림파고 샛별주, 히든주 별 5개, 별자리 5개 자리 또 짚어드릴 테니까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함께 또 이번 주 시장 으쌰으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연휴 전에 시장이 특히나 더 어려웠잖아요. 정말 변동성이 극심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국내 시장이 개장을 하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신 분들 두 분과의 무료 공개 방송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저녁 7시에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곳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상 위원, 아이린 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주식 민원 처리반 2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